음, 이거를 그대로 릴리스한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얻은 음. 걸로 나중에 나도 유튜브 영상도 좀 그치, 만들고 그치. 있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언제든. 일단은 이것도 옵시디언으로 작성을 한 거고 오늘 다 배울 거야. 음, 배울 거고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의 커리큘럼은 당연히 뭐 이거는 미리 보내준 거죠. 음. 야. 잘 안 보이지? 이제 좀 보여? 아, 내가, 잠시만. 뭔가 되게 또 시선, 시선 어피셜한 처리가, 시선 처리 안 해도 카메라가 돼. 여기 안 있는데, 해도 돼. 카메라 여기 그냥 있는데, 큰 화면 화면이 편하게 이쪽에 보셔도 있어서, 됩니다. 네네. 화면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보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3 hours is gonna be packed.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화면은 크기 괜찮아요? 이 정도? 너무 좋습니다, 작나? 좋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아니야, 얘를 딱 계속 좋아.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음, 띄워놓고 계속 이렇게 할 거라서 오케이, 음. 오케이. 일단은 이거를 미리 일단 확인 다 깔아왔어요.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루테로 얘는 확장도 이제 다 했어요. 그냥 뭐 적용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깔아오기 그 받아오기만? 그냥 폴더 안에 오케이 모아오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배울 게 이제 더 그런 건데 좀 전체적으로는 What is second brain이 일단 나올 거고 내가 음, 음, 이거를 과외를 지금 박사 가는 친구들한테도 4번을 했어. 근데 좀 음. 추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세컨드 브레인 나는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So what the fuck is a second brain? 음. I barely have a first brain, but what the fuck is a second brain?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이제 몇 년 뜬 지는 한 2, 3년 된 개념이고 한국에도 음, 번역본이 이제 나와서 한국에도 최근에서야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노션도 음, 좋지만 음, 난 노션에 음, 한계가 있어서 개인 특히 음,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세컨드 브레인 그 옵시디언이 좋아요. 일단은 음.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 누나? 뭐, 아, 뭐, 뭐, 그러니까 나도 그냥 세컨 브레인이라고 그 단어 또는 뭐 프레이스 이것만 많이 들어보고 혹시 그냥 프로덕티비티 채널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맞아 보는 맞아 거 그 있어? 저번에 말한 그 알리 압달 그 아, 사람 채널 거기에 맞아, 잠깐 맞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뭐 이렇게 프로덕티비티 플로우나 이런 거를 어떻게 오케이. 하는지 그런 것만 좀 봤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아, 못해. 아, 아. 그래서 응,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냐면 세컨드 브레인 자체 개념은 응, 어 일단은 유래가 된 거는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야. 응, 응, 티아고 응, 포르테 그 Building a Second Brain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건데 응, 어떻게 응. 보면은 이 사람이 세컨드 브레인의 그 그러니까 창시자? 창시자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건데 이 세컨드 응, 브레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막 특허 상표를 내거나 그러니까 Building a 응, Second Brain BASB라는 코스가 있어. 응, 막 몇천 응, 달러짜리 코스가 있는데 그거는 트레이드마크 된 것 같은데 응, 응, 일단은 이 책도 뭐 좀 읽으면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응,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냐면 좀 더 일반적,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제는 조금 다르긴 하거든. 근데 응, 약간 우리가 하루에 생각도 몇 천 개, 몇만 개를 하고 응, 응,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응, 응, 그러니까 응, 아하 모멘트 or creative spark 이렇게 말할 응, 수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응, 찾아보고 아니면 어디 폴더에 넣어놓거나 북마크를 해놓거나 the information 근데 is unorganized and 응, it is 응, irretrievable. 그러면은 가치가 응, 없게 되는데 이 응, 사람은 이제 좀 대중화를 시켰어. 이제 응, 파라라는 뭐 그런 메서드가 있어가지고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제텔카스텐이라는 제로카스텐이라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응, 이것도 이제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그 니콜러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음, 독일의 사회학자였거든요. 세계 2차 대전 음, 때 이제 음, 소년병을 거쳐서 음, 돌아가신 지는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근데 이 음, 사람이 그런 거 없었을 때도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없었을 때도 논문이나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 음, 파일 자체를 보내줄 거예요. 여기 링크 다 있고 음, 나중에 옵시디언에 넣으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네네. 사람은 약간 연구를 위한 건데 연구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워크 내 thought process를 정리를 해야 되고 내 음, 생각들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음, 사람은 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음, 그걸로 인해서 좀 유명해졌고 그 어떤 자기만의 시스템인데 이게 제로 카스텐이라고 내가 독일어는 모르지만 zero means a slip or a note. 카스텐 means 음, box.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음, 활용을 하면서 이 방식이 유행해졌는데 그 음, 최근에 이제 디지털 들어서 디지털 데칼 카스텐이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두 가지 종류가 비슷하면서 좀 달라. 공통점은 음, 내가 평소에 얻는 정보들, 뭐 보는 논문들 이것들을 음, 어떻게 해서 그 잊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음,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개념인데 음, 이것들을 좀 그 줌아웃 하면은 제로 캐스팅하고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퍼스널 knowledge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음. 이것도 왜 이러냐? 어, 이 혹시 DIKW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게 아니, 이건 이제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정보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뭐 음, 많이 알 필요 없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런데 어떻게 음, 보면은 데이터라는 것이 정보가 되어서 이제 가치를 얻는 과정을 보통 DIKW 피라미드라고 해요. 음, 우리가 일상적인 데이터에서 거기서 이제 정제된 것이 이제 information 정보라는 거고 어 이건 어느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information에서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 옵시디안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핸드 애노테이션이 가능해요. 아, 이거는 내가 적은 건데 이제 데이터에서 패턴이 발견하면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어, 인포메이션에서 나의 의미 나는 이게 중요하다. 사람에 음, 따라 다르잖아요. 뭐 누나는 지금 음, 인지과학 뭐 이런 거 음, 음. cognitive science라고 하나? 사이코 뭐 그, official term is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그러면 이 루만 아저씨도 엄청 좋아하겠네. 진짜. 니콜라스 루만 학교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음, 사회학자이긴 한데 systems theory의 창시자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도 뭐 누나도 지금 cognitive 뭐 systems engineering 뭐시기 하니까 그 관련된 어떤 그거 인터넷의 자료나 논문을 보면은 어? 신기하네?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음, 아직 그렇게 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니까 that's where meaning comes in. 음. 그게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적어 놓는 게 knowledge이고 그리고 이 음, knowledge를 이용해서 액션 그러니까 뭐 글을 쓰던 논문을 출판을 하던 음, 거기서 음, 밸류를 얻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트 캐스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는 정보들, 내가 느끼는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내가 그쵸, 기억해 맞아.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매크로한 프로세스는 거기랑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는 정보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계속 유지를 해 시켜 나갈 수 있을까야 되는 건데 이게 줌아웃을 한 번 한 건데 줌아웃을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음, 프레임워크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음, 글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 인생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지 말고 인생이라고 음, 바라봤을 때 음, 봐봐. 현재 내가 현재의 상태예요. 그쵸? 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가
뒤로 돌아보면은 인생에 많은 무슨 경험들이나 어떤 experience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있다 보면은 뭔가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데 이 순간들에서 나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치? 음, 누나도 나랑 음, 공통점이 군에서 통역 장교를 했었고 뭐 음, 그것도 어떤 점들이 있고 지금의 뭐 석박사 나도 석사를 이제 끝나고 있지만 디펜스가 다음 주인데 음. 하여튼 뭐 이런 커넥터 더츠를 하다 보면은 있는데 이 순간에서 내가 얻는 다양한 기회들하고 지식과 정보들이 있을 거 음, 아니에요. 그거를 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널리지라는 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어떻게 느껴서 관심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게 널리지고 그 트레이스 그러니까 나의 leave my routes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를 가치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것 같아요. 음, 음, 일기를 우리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뭐 옛날에 쓴 편지나 뭐 일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모거든. 그치. 미래를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지. 음, 내가 왜 그렇게 썼을까? 그때 이랬었지. 이렇게 쭉 떠올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세컨드 브레인과 퍼스널 knowledge management PKM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을 남겨놓고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것. 그 음, knowledge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때가 that's where value is created.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뒤에 현재로 봤을 때 knowledge management를 뒤에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이제 남길 수 있는 게 뭐 캘린더 우리가 뭐 캘린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타스크 매니지먼트, 뭐 캘린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내가 만들어낸 프레임워크인데 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음. 네네네. 그냥 큰 완전히 의미에서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은 연구자를 위한 이제 포커스가 된 건데 음, 이제 오버all 시스템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잘 보여요? 오케이. 음, 이제 밑에는 보지 않고 밑에는 보면은 우리가 리서치를 할 때 뭐 구글 스컬러나 크로스레프나 세멘틱 스컬러나 뭐 음, 나는 의학도 관련 뭐 펍메드 이런 거 보네. 펍메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보통은 음,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시작을 그쵸, 하는데 그쵸. 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것들이 publish or perish라는 것을 깔아오라고 했어요. 음, 네. 음,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논문을 이 프로그램 자체도 publish or perish to death.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런 거니까 이거는 아, 약간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음,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할 거 음,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음, 조테로로 가지고 와서 음, 조테로에서 이제 그 논문들을 가지고 읽고 하이라이트하고 나의 인사이트를 남기고 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옵시디언으로 다시 올 거거든요. 그거를 음, 한 곳에 내가 뭐 리터처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theoretical 빌딩을 할 음, 때 계속 이거를 쌓아 나가야 되잖아. 그치? 음, 논문을 가지고 쌓아 나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허브가 되는 거고 이제 음, 조테로를 이용해서 이제 리서치 라빗이라는 게 있는데 논문도 음,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죠. 그쵸? 음, 레퍼런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막 1900 몇십 년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음, 네트워크 폿의 개념으로 이제 논문을 이제 찾는 거고 사이스페이스는 뭐냐면 이제 AI를 이용해서 논문을 읽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음, PDF 같은 거를 계속 모아둘 텐데 이제 이것도 뭐 꼭 조테로랑 쓸 필요는 없게 조테로랑 연동도 가능해서 음, 이 맨델레이를 나도 처음에 1년을 썼었는데 조테로를 사용하고 나서 I'm never looking back. 음. 그리고 이제 음, 옵시디언에서 이거를 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논문에서 페이퍼에서 이제 내가 리서치 노트라고 할게요. 그 음, 약간 이제 토픽별로 리터러처 리뷰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매뉴스크립트 이제 초안 드래프트까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가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쓰다가 다시 이제 리서치도 돌아가서 뭐 추가로 쓰거나 이게 뭐 삽질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쵸? 음흠, 그래서 이제 워드로 내보내는 것도 이게 이제 판덕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바로 내보낼 수 음, 있고, 이제 얘는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딘가 있어요. 좀 음, 익스펜드도 할 수 음, 있고, 네, 음, 3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 음. 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큰 계율을 보면은 이런데 먼저 배우는 건 얘를 먼저 배워요. 옵시디언을 배우고 옵시디언. 조테로, 그러니까 맨델레이를 계속 메인으로 쓰고 있대. 맨델레이랑 노션. 옵시디언이랑 아니, 조테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근데 아직 받아주는 막 연습.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쓸 단계는 아직 아니라서 사실 그냥 지금 난 담아두고. 여기 너, 리서치 단계에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코비던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리터처 리뷰할 음, 때 쓰는데, 그 어, 코비던스가 이제 그 페이퍼 스크리닝 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프로세스거든요.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그래서 뭐, 그거를 쓰고 있어서 사실 지금 조테로까지 쓸 단계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구나. 음, 근데 이제 음, 조테로가 나는 그거는 코비던스는 처음 들어봤는데, 음, 처음에 음, 논문을 이제 찾아서 PDF를 갖다 쳐박아 넣고 이제 거기서 읽고 음, 하이라이트한 것을 가져오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맞아요, 맞아요. 퍼스널하게 관련 단계는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음, 음, 편들 하면 되고, 뭐 크게 보면은 네트워크 익스펜션에서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해가지고 음, 페이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예. 음.